여러분, 30년 동안 매일 아침 남편의 구두를 닦고 빳빳하게 다린 와이셔츠를 내어주던 여자가 이혼을 선언하면 어떤 표정일 것 같으세요? 다들 제가 눈물 콧물 짜며 빌거나 억울해서 땅을 칠 거라 생각하겠죠. 제 남편 만호 씨도 그랬습니다. 야, 이순영. 내가 이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너 이 집 나가면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잘 건데? 내 명의로 된 통장에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있어?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남편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 옆에는 그가 끔찍이 아끼는 고가의 골프채 세트와 제가 30년 전 혼수로 해온 낡은 자개장이 나란히 서 있었죠. 남편 눈에 저는 그 낡은 자개장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웃음을 들으며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 이제 0.1초 뒤면 내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야. 제1부 헌신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감옥. 제 인생은 늘 만호 씨의 아내였습니다. 대기업 이사까지 승진한 남편을 위해 저는 제 꿈이었던 교직도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능력 있는 남자 애처가 소리를 들었지만 집안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나? 국이 왜 이리 짜?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집에서 노는 주제에 밥 하나? 똑바로 못해? 너 내가 생활비 안 주면 굶어 죽으려니? 어디서 눈을 부릅떠? 집에서 노는 주제에.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에 지쳐 손마디가 다 굵어졌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죠. 우리 순영이는 착하기만 하지. 경제관념이 깡통이라 내가 다 관리해요. 그 말에 시누이들은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남편의 폭언은 집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 전 꿈꿨던 교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몰래 아이들 공부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적이 있었죠. 첫 월급으로 남편의 영양제를 사들고 온 날 그는 칭찬 대신 제 자존감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어디 남부끄럽게 밖에서 애들을 가르쳐? 내가 번 푼돈 몇십만 원에 내 얼굴에 먹칠할 일 있어? 전업주부면 주부답게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해. 그게 내가 이 집에서 밥 얻어먹는 유일한 이유야. 남편은 제 눈앞에서 교재들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완벽한 성을 지탱해주는 무료 하녀가 필요한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경제관념이 없었을까요? 저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 150만 원을 1,500원처럼 아껴 쓰며 남편 몰래 주식 공부를 하고 매일 밤 부동산 임장기를 읽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술 마시고 골프 칠 때 저는 그가 무시한 전업주부의 공짜 노동을 금으로 바꾸는 법을 독하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2부 판도라의 상자와 젊은 그림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 짐승처럼 뻗어버린 밤이었죠. 그의 정장 주머니에서 낯선 진동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업무용 폰이 아닌 제가 처음 보는 얇고 세련된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보낸 500만 원 잘 받았어. 카페 인테리어 이제 거의 다 끝나가. 자기가 최고야. 얼른 은퇴하고 나랑 매일 같이 있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 함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애정. 행각과 함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수천만 원의 이체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이 학원비 10만 원에 손을 떨 때 남편은 제 딸뻘 되는 젊은 여자의 카페 창업 자금을 대주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며칠 뒤 남편의 차 뒷좌석에서 우연히 명품 브랜드의 종이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제 생일날 2만 원짜리 꽃다발 하나도 아깝다며 타박하던 사람이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뛰었죠. 하지만 그 가방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팔찌와 영수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1,200만 원. 그 순간 구멍난 제 양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아끼는 모습 보여주려 제 옷 한 벌 안 사고 버텼던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팔찌를 제 손목에 차보는 대신 영수증을 조용히 휴대폰으로 찍어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 팔찌가 나중에 당신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야.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의 SNS였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에서 제가 몇 번 본 적 있는 여자였죠.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남편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겠다고 했지? 아니, 빈손으로 나가는 건 당신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제3부 3년의 설계, 전업주부의 치밀한 역습. 저는 그날 이후로 완벽한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전전하고 밤에는 남편의 발을 씻겨주며 정보를 캤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사모님, 재산 분할은 기여도 싸움입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숨긴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게 승패의 핵심이에요. 그때부터 제3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은닉 재산지도 그리기. 남편이 시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은 경기도 광주의 땅, 친구 명의로 사둔 오피스텔. 저는 주말마다 남편의 뒤를 밟고 그가 무심코 버린 영수증 하나, 주유 기록 하나까지 다 모아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돈의 흐름 추적하기 단순히 불륜 사진만 찍은 게 아닙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돈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5년치 통장 내역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남편은 치밀했습니다. 상간녀를 만나러 갈 때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두거나 기록을 삭제했죠. 하지만 그는 제가 기계에 서툴다고만 믿는 오만함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전문업체를 찾아가 1년치의 이동, 경로와 음성 기록을 모두 되살려냈습니다. 자기야, 마누라한테는 출장 간다고 했어. 우리 이번 주말엔 제주도 가서 제일 비싼 호텔에서 자자. 그 여자는 집 구석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한 줄 알아서 아무것도 몰라. 그 비웃음 섞인 목소리를 녹음기에 옮겨 담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장이라고 속이고 떠났던 날들의 카드 결제 내역과 호텔 예약, 기록을 대조해 완벽한 불륜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상간녀와 희희낙낙 통화하는 남편의 등 뒤로 칼을 꽂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저는 제 비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다. 그 말을 되새기면서요. 제4부 퇴직 날의 축배, 그리고 소장. 드디어 남편의 퇴직 날이 왔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거액의 퇴직금이 입금되는 날, 남편은 상간녀와 몰래 해외여행을 갈 꿈에 부풀어 있었죠. 야, 순영아. 나 이제 은퇴도 했으니 좀 쉬어야겠다. 너도 이제 내 갈 길 가라. 내 마지막 잡이다. 위자료로 5천 줄 테니까 이 집 비워줘. 너 같은 여자가 이 정도면 과분하지? 5천만 원요? 여보, 너무 적은데요. 제가 계산한 당신 몸값은 15억인데요. 뭐? 15억? 미쳤냐? 내가 무슨 수로 15억을 가져가? 저는 미리 준비한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시어머니 명의로 숨긴 땅의 실소유주가 남편임을 증명하는 통장 기록, 상간녀에게 흘러간 3억 원의 증여 증거,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제 기여도 50%가 명시된 법률 검토서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 명의로 산 땅, 그거 명의신탁인 거 세무서에 제보할까? 그리고 당신 퇴직금, 그거 내가 30년 동안 당신 구두 닦고 애 키우며 받은 내 월급이야. 절반 딱 내놔. 안 그러면 당신 그 상간녀랑 같이 감옥 갈 준비해야 할 거야. 법정 싸움은 처절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밖에 모르는 여자라며 비난했지만 판사님 앞에서는 제 3년간의 치밀한 기록이 빛을 발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제 가계부 증거를 본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 분할, 은닉 재산 몰수,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남편은 퇴직금의 대부분을 저에게 떼어주고 시어머니 명의의 땅까지 압류당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버림받고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경비 일을 하며 지낸답니다. 제 돈줄이 끊기자마자 그 젊은 여자는 바로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받은 제 몫의 돈으로 작은 꽃집 겸 카페를 차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마음껏 보고 직접 내린 커피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제 명의의 통장에는 제가 직접 번 돈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여러분, 인생의 부는 단순히 통장 잔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느냐,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내 정당한 권리를 찾아올 힘이 있느냐가 진짜 부의 기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지금도 어디선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우고 있을 많은 분에게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몫을 포기하지 마세요.